네, 안녕하세요. 차명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좀 재미가 없죠. 주말 사이에 좀 좋지 않은 내용도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당연히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 또 다시 한번 노이즈성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체크도 해보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방한을 하죠. 요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거고 전반적인 SMR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다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최근에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제 화이팅 하시게 댓글에는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우리 주주분들 너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요일 종가 마감이 결국에 음봉으로 끝났어요. 음봉으로 마이너스 1.59로 마감이 되는데 장기 이평선까지는 120일선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60일선이 계속해서 끌어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0일선과 60일선이 좀 수렴이 되는 구간까지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변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다일 뿐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산업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이제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도 요즘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요소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리백 관련해서 아리백 결국 아리백이라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기업에서 에너지를 조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풍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제 풍력 터빈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소 터빈까지. 결국엔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만 좀 견뎌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힘든 시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저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봐볼까요? 저가를 대략 한 25,000원으로 봐볼게요. 25,000원. 25,000원에서 최고가까지 보면 186%가 올랐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 40조에서 조금 밀렸네요. 40조짜리 40조짜리가 이제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저점 대비 186%가 올랐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한번 제가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개인 투자자도 너무나도 잘하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이 되는 종목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효성중공업이 있죠. 효성중공업. 요거는 진짜 쉬지 않고 갔어요. 코로나 때부터 생각하면 진짜 100배 갔어요. 100배. 8,000원짜리가 135만원 갔으면 100배가 넘게 간 거죠. 거의 140배 가까이 갔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거래 대금도 별로 안 터뜨리면서 야금 계속 오릅니다. 물론 이때 노출이 됐죠. 이때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알게 됐는데 거래량 최근에 터진 거 봐볼까요? 거래 대금이 6,300억, 시가총액이 11조인데 얼마 안 되죠. 근데 최근에 두산이 거래 대금 터졌을 때 얼마였나요? 이때 봐볼까요? 2조 7천억. 하루 거래 대금 2조 7천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정말 시장의 모든 돈을 이날 아마 다 빨아들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주도 섹터는 맞는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진짜 기관들이 야금야금 올리는 종목들은 조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모든 이목을 돈을 다 빨아먹으면서 간 종목은 필연적으로 이런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의 좀 숨고르기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고 이런 구간 뭐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주말 사이에 나온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노회 계약 유효 기간이 50년이 아니라 영원히 웨스팅하우스가 파기 원치 않으면 계속 자동으로 연장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뭐 변경된 내용은 없는데 이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이 더 악성으로 바뀌었죠. 악성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에 계속해서 이제 로얄티를 받는 거에 대한 변함이 없죠. 로얄티를 줘야 되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든 한수원이 수주를 하든 둘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냥 둘 다 주기 납품이 가능해요. 문제될 게 있나요, 여러분? 전혀 없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한수원과 거래를 안 해도 웨스팅하우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죠.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 미국의 원전 기업은 건설 능력이 없습니다. 1979년 이후에 실제로 이제 대형 원전이 지어진 사례가 거의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이미 기술자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게 한국전력의 한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두산 독자적으로 이제 계약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두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 아마 그 월요일 날 요거 관련해서 좀 주가를 떨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SMR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도 최근에 좀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요거 엮어서 좀 예,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요것 또한 이제 단기 조정일 뿐이고요. 이게 진짜 악재로 다가오고 정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뭐 수급을 보셔도 대충 감이 와요. 수급을 보더라도 뭐 최근에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한 날이 더 많아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매도한 날이 더 많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예, 매수가 들어오죠. 예, 금융투자도 그렇고 예, 원사이드하게 매도를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는 또 여기서 공매도도 같이 보면 좋겠죠. 공매도도 보시게 되면 자, 매매 비중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당일 거래한 것 중에 공매도의 매매 비중을 보면 크게 공매도가 강력하게 들어온 날은 없어 보여요. 보통 공매도가 4%에서 이제 5% 수준이 계속해서 좀 찍히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다면 우리는 또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 페이브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좀 직관적으로 대차 잔고 그래프를 볼 수 있어서 편하죠. 최근에 좀 상승은 했죠.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목요일 기준입니다. 하루가 지나야 알 수가 있어서 월요일 날 이제 요번 주 금요일에 대차 잔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가도 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닌 이상은 전혀 상관없다. 단기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유의미하게 대차 잔고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줄었죠.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야금야금 줄고 있다. 어쨌든 대차 잔고는 줄어들면 좋은 거다. 올라가는 게 나쁜 거죠. 대차 잔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제 빌린 수량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대차 잔고도 전혀 문제 없고. 그래서 늘 그 공매도 대차 잔고 관련해서 이제 하나솔루션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좀 노이즈가 있었죠. 하나솔루션 한번 봐볼게요. 요날이죠, 요날. 요날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5조짜리, 그전에는 더 높았겠죠. 현재 기준 5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하락이 나왔어요. 이때 대차 잔고 한번 봐볼게요. 7월 30일이죠. 아, 이거 딱 눈에 딱 보셔도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7월 30일 기준이었고 7월 29일 이제 요날부터 대차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날 기준 840만 주, 고점 기준 1,800만 주. 1,000만 주가 넘게 늘었어요. 1,000만 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악재가 나오면은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대차 잔고 늘면서 바로 공매도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고 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IR 자료였어요. IR 발표 자료, 기업 설명회였죠. 기업 설명회에서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3분기 실적까지 안 좋으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약 11월에 하겠죠. 11월에 나오게 되면 그 구간 동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흔적들도 없고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좀 빠져나가진 않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SMR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최근에 좀 SMR 관련 좋은 내용이 있었죠. 한국투자증권의 9월 최선호 미국 주식은 알파벳과 유스케일 파워. 알파벳은 이제 구글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유스케일 파워다. 유스케일 파워에서 최근에 좋은 뉴스가 요거죠. 테네시 밸리 당국에 6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SMR을 짓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6기가와트라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대형 원전의 24기가 맞먹는 규모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이제 이 본격적으로 SMR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근데 유스케일 파워는 두산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이미 협력을 하는 관계이다. 그러면은 이 대형 원전 24기에 맞먹는 규모의 SMR이 지어진다면 두산에게도 당연히 좋은 소재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두산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강조드리고 요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2030년 SMR 이제 매출에 대한 좀 예상치를 좀 가져온 뉴스인데요. 현재 기준 1,000억 하에 두산의 분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분기로 보게 되면 약 4조에서 왔다 갔다 하죠. 분기별로 3조 7천억도 있고 3분기는 약 4조 정도 예상을 하네요. 근데 2025년에 1,000억을 하회한다는 건 1,000억 언더라는 얘기잖아요. 분기별로 3조를 버는 회사인데 1,000억 정도를
번다고 하는 거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흐름이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1000억이 하회인데 내년에는 2배에서 3배가 늘어나죠. 그 다음도 2배가 넘게 상승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요. 30년에는 3조 3천억. 지금 현재 두산의 분기 매출이 4조 정도 되는데 이제는 30년이 되면은 한 분기의 실적을 이 SMR에서만 매출이 나온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기대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늘 이제 두산 주주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산업의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면 이 두산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말씀드린 게 이제 원전도 있지만 사실 이제 SMR이랑은 조금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SMR은 지금 현재 기준 지금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지구상에 단 한 기도 상용화된 게 없습니다. 상용화된 이 SMR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죠. 상용화된 게 없어? 그럼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네. 2차 전지의 버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SMR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 2차 전지는 거품 때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요거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요건데 2차 전지가 사실 2020년도 이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이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전기차의 신모델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테슬라를 이제 필두로 해서 현대기아도 전기차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전기차 모델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건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품기 이런 구간이 나온 겁니다. 아까 이제 SMR 이제 예상 매출을 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의 실제 매출 한번 보실래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자, 연간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20년도에는 매출액이 8천억. 21년도 넘어갈 때 2배가 되죠. 2배가 됐는데 22년도 넘어갈 때 3배가 늘었습니다. 3배가. 이러니까 이제 23년에는 4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진짜 거품 구간에 낀 게 23년이죠. 요 구간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요 구간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10만 원 안 했던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10만 원이 안 했는데 요 최고점이 150만 원을 넘어섰죠. 단기간에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 기간 동안 무려 150%를 넘게 갔다. 아니요, 150%가 아니죠. 1500%. 할 뻔했네요. 이렇게 거품이 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지금 바로 이제 2구간이에요, 2구간. 태동기.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아직 끼지도 않았다. 거품 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두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잘 기다려 주시면 정말로 좋은 날 올 거라는 부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거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저 이제 차명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일정이 생겼어요. 요겁니다. CNN 트럼프 에이펙 방한 준비 중.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의 원자력 협력 논의도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대해야죠.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앞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그때 기대감으로 다시 V자 반등을 하다가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이런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정이 생긴 걸 알았다.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이게 에이펙이 10월 31일부터 이제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앞전에도 이제 시작은 되는데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건 이제 10월 31일. 이때가 이제 일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 동안 단기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좀 고민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8월 20일 날, 이때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최초 노예 계약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신규 타점을 좀 잡아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좀 타점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좀 일정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은 이제 요걸 보고 좀 접근을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좀 하락을 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계속해서 좀 노이즈성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2809-2561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요 기사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재료가 하나 더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 참석 불확실해. 결국 트럼프는 또 이제 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북한 관련 테마, 대북 테마도 이 일정에 이제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로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군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대북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떠오르셨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도 제가 좀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아까 문자에서 보여드린 게 두산의 타점도 좀 잡아 드린다고 했지만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남겨드렸어요. 방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좀 다양한 섹터군을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두산 외에도 앞으로 좀 어떤 섹터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법적인 부분도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주린이 분들, 주식이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판단이 안 서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같이 좀 진입하셔서 시장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 같이 좀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 걸릴 거를 그래도 제가 3년, 빠르면 1년 정도 여러분들 좀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결국 이제 산업의 방향성은 바뀐 게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좀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해 떼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고 좀 뭐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분석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도 중간중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늘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들어보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좀 핫한 부분이 있죠. 기사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마운자로의 풍기 현상에 관련 주식도 강세. 기존에 출시했던 게 이제 위고비가 있었죠. 위고비가 있었는데 새로 마운자로가 출시를 했는데 막상 출시를 하다 보니 가격은 떨어졌는데 효과는 더 높다고 하죠. 마운자로가 굉장히 이슈몰이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위고비가 더 비쌌어요. 근데 마운자로가 출시하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니 위고비가 가격을 이제 다운시키는 현상까지 나왔죠. 그래서 현재는 위고비가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일단 요 두 개의 특징이 뭔가요? 주사제로 약물을 주입하죠. 주사제로 약물을 주입하다 보니까 셀프로 주사를 놔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 물론 이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셀프로 주사 놓는 게 약간의 이제 거부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세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연구용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자, 우리는 이제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다 보니까 현재 이제 핫한 거를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핫할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추적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일 수 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오늘 이제 안내해드릴 종목인데 현재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 일부 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된 게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평균 6.9%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 자, 최대치는 몇 프로냐? 최대치는 11.9%, 12%에 가까운 체중 감량이 한 달 만에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죠. 유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해당 종목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좀 갖고 왔고요. 최근에 좀 핫했던 게 이제 펩트론이었어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91의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191가 좀 다른 곳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 올렸죠. 하한가를 맞은 위치에서도 들어 올린 게 137%. 근데 올 초 기준으로 봐볼게요. 올 초 기준으로 해서는 300%가 넘었습니다. 300%가 넘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출시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주사를 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경구용이 나온다. 지금 주사제도 이렇게 지금 핫한데 경구용이 나온다면 앞으로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앞으로 커질 시장,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몰이 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약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최대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거의 한 2년을 흘러내리면서 거의 최저가 기준 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90% 하락을 한 거죠. 90%. 그만큼 조정이 컸는데
요 구간부터는 좀 하락을 멈추려고 하는 액션이 나와줬습니다. 요때도 그렇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준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서야 좀 보이는 건데, 요게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좀 이어지는 재료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요때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진 못했다. 요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요때의 거래량을 모두 뛰어넘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N자형 파동으로 지금 FM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저항대와 요 저항대를 한 번에 넘어선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다 못했다면은 조정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갈 확률이 높았는데 이걸 한 번에 올렸다라는 거 이미 매집이 완료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또 단기적인 매매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이 뭐냐? 임상 실험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잡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투자 방식 중에 하나가 일정이에요. 일정 매매. 일정을 앞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 10월 1일 일정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10월 1일 이전에 재료 소멸이 되기 전에 이제 상승분을 기대감을 먹고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물론 얘는 뭐 일정으로 해서 단기 재료 소멸 관점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뭐 정말로 저는 요 구간 이 저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기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분명히 이제 중장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펩트론이 600% 오랜만에 600% 올라간 거 보셨죠? 해당 종목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 일정으로는 45,000원, 45,000원 부분까지 단기 저항이 보이고요.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80%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봐서는 충분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미 기관들은 일정을 이미 알고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쭉도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든 기관 대부분의 투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1등으로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는 게 연기금, 그 다음에 2등이 투신. 이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매매보다는 좀 안정된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방향성을 정하면은 이렇게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간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을 항상 좀 추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좀 운영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풀업 트레이더라고 해서 실제로 회사 자금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더를 얘기하죠. 이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을 바로바로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웃당하죠. 바로 부품 교체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되나요? 단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연속된 매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좀 가망이 없거나 사이즈가 안 나오면 단기적으로 바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금융투자의 좀 매수세를 보고 좀 추적하시기보다는 투신과 연기금을 좀 더 신뢰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한번 가져봤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010-2809-6561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오픈도 해드리고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규 진입 타점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타점 안내도 드리지만 제가 다양한 섹터를 좀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섹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 참여자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오늘 안내해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조선도 당연히 다루고요. 조선 플러스 이제 원전이 가장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죠. 이번 주는 로봇주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어요.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테마도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좀 이런 거보다는 좀 일정 관련된 걸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왜? 요게 가장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뭐 거시적인 관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이제 일단 우선이 되는 게 지수고요. 그 다음에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장세로 가는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종목의 섹터를 이길 수 없고 섹터가 지수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도 같이 아셔야 된다. 자, 이번 달에 뭐가 있죠?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을 거예요.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사실 지금은
이제 내릴 타이밍이 됐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88%가 약 2.5%를 이제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증시에서 금리가 내리면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의 이제 투자자, 일반 투자자보다는 한층 더 심화된 정말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는 010-2809-2561호 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안내해 드릴 거고요.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서 정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다뤄드릴 거예요. 기법들도 안내해 드리고 정말 여러 가지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혼자서 좀 주식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초보적인 관점으로 많이들 풀어 드리니까 이제 막 시장을 이제 막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거는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년 걸릴 거 3년 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자로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